반도체가 조정받아서 빠져나온 수급이 시장을 이탈할 게 아니라면 2차 전지가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AI 모멘텀에 대한 논리의 어떤 좀 변화의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보자. 결국엔 돈 버는 AI 소프트웨어 종목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자, 코스피 이제 반도체가 빠져도 다른 녀석이 해준다라는 건 요 앞에서도 숫자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코스피를 이제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흔들려가지고 뭐 깨진다, 뭐 어쩐다,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21선이 그 경기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경기선을 이탈하는, 장중에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경기선 위로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실적선을 다시 이제 회복하느냐 마나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막 발표되고 있는데, 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좀 다른 쪽은 좀 덜 나온 쪽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나면 요 구간 어디서 이제 자리를 아마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선과 실적선은 지키는데 이제 추세를 돌리는 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선을 지킨다.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저기 그 GDP가 그 저기 9분기 만에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일단 미약하지만 올라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경기선을 지켜준다. 이게 딱 타당한 논리가 서잖아요. 그죠? 자, 실적선 좋은 애도 있고 나쁜 애도 있고 하지만 이 구간에서 공방을 이제 버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죠. 물론 실적이 뭐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안 좋게 나온다면 요 하회할 수는 있지만 경기선에 대한 믿음은 좀 가질만 하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이제 GDP가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수출도 이제 계속 좀 증가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우리가 전제를 시장 전제를 어떻게 둘 거냐면 결국에 이제 반도체가 빠져도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밸류업 등이 해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시장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일 때는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하지? 지금 필요한 건 미국 금리 인하밖에 없다니까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주면 튀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6월 얘기하다 벌써 지금 뭐예요? 또 9월 얘기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안 할 수도 또 어떤 일각에서는 오히려 올릴 수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구간 어딘가에서 그냥 시장은 그냥 등락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퐁당퐁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막 급등 아니면 급락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장 대응이 굉장히 어려우시고 또 이제 보고 있는 데는 이제 심적인 스트레스가 많으실 테지만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시장은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크게 오를 것도 없어 보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뭐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제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관건은 뭐냐면 이런저런 시장의 변동성에 좀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어떤 지금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갇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업종이나 종목 위주의 좀 트레이딩 장세. 그러니까 지금 단타치기는 되게 좋은 장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급락했다 급등하니까 밑에서 잘 잡으면은 리바운드 나왔을 때 그런 단타의 어떤 그 수익의 어떤 폭이 예전보다 좀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런 장이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좀 추세적으로 이제 좀 끌고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물려서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지만 추세적으로 좀 이제 계속 봐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견디기 어려운 변동성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의심은 안 하셨으면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이나 업종이 어떻게 될지는 또 이건 2차적인 문제겠지만 이제 시장은 그래도 이제 반도체가 흔들려도 다른 게 해주고 또 이제 다른 게 또 이제 흔들린 반도체가 해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화두를 던져드렸잖아요. 반도체 차트를 제대로 보고 거꾸로 보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매수라면 이게 매도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실제로 이제 제가 좀 뭐 우려했던 쪽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는 여기서 추세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얘는 지금 이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올라왔다고 이게 막 여기 뭐 정고점까지 가고 그런 계산은 아니죠. 중간중간에 뭐 저항이 있을 거고 뭐 할 거지만 여기서 이제 보자면 반도체는 2월 이후에 처음으로 60일선을 이탈한 주가 이번 주다. 네. 네, 요런 부분들이죠. 요런 부분들이고 이걸 뒤집어 보니까 그러면 얘는 2월 이후에 처음으로 60일선을 돌파했다.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지금은 이제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는 좀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왜? 뒤집어 보니까 얘가 추세가 살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아직은 이제 반도체의 이제 요 차트가 다수의 관점을 이제 내포하는 차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뭐 여전히 반도체 이야기고, 어제도 그렇죠. 반도체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 뒤집어 보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소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반도체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조정받으면 반등하고 조정받으면 반등하고 반복하는데 이제 반등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분명히 힘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의 확증 편향을 가져서 이게 아닐 거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고 숫자가 보여주는 거는 일단 그건 신뢰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투자자의 어떤 필수적인 어떤 그런 태도이나 자세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반도체가 빠져서 기분 좋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다른 쪽에서 대안 섹터들이 지금 이제 하나둘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요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금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때도 종목별로 이제 편차가 심해서 뭘 사야 될지 더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좀 추세가 이제 약해진 상황에서는 더 고민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그러면 반도체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어떤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나 뭐 이격도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는 다시금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당분간은 아닐 수 있다. 왜 지금 미국장만 보더라도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나 뭐 AMD가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 간밤에 벌써 지금 이제 치고 올라오는 애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시간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뭔가 이제 바톤 터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사실 저는 오매불망 MS나 구글이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뭐 할 게 좀 많아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변화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이제 좀 다시 가더라도 당분간은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논리로 지금 이제 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주도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거론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한미반도체, 테크윙, HPSP, ISC. 지금 보세요. 주도 종목 중에서도 지금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러게. 예, 진짜 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예. 테크윙도 그러네. 예. 센데.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테크윙만 보면은 반도체가 계속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쭉 돌려보게 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심 종목에 한미반도체 테크윙만 딱 올려놓으면 야 반도체 오늘 많이 오르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온도차가 벌써 주도 종목단에서도 지금 온도차가 이렇게 굉장히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군집성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한미반도체, 테크윙, 뭐 HPSP, ISC가 같이 올라가는 날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한미반도체만 오르거나 아니면 뭐 얘 중에 하나만 오르거나 나머지가 빠지는 장도 굉장히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제 차트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추세가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하락이 나오면 이제 반등을 하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기회는 준다라고 보지만 그것도 일부 주도 종목이 그게 지금 먹히는 논리라는 거죠. HSP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ISC도 트레이딩 들어갔다면 다 물렸을 차트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으면 죄다 몰렸을 차트.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나 테크윙 정도가 조정받았을 때 잡으면 올라오고 조정받았을 때 잡으면 올라오고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려면은 일부 아직은 수급이 세게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몇몇 일부 주도 종목 쪽에서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고 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될 구간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제 지금 바닥에 있거나 밑에 있는 애들 많이 조정받은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밑에서 사놓고 좀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게 이제 아주 유효한 전략이 이제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들어가셨다가 좀 물렸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섣불리 좀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쪽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수급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트레이딩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예전보다는 승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는 점, 요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반도체가 좀 쉰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다른 쪽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어쨌건 지금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예, 꾸역꾸역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70% 정도 뭐 이제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쨌건 2차 전지 쪽에 지금 나오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4분기가 저점인 것은 하나대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미약하지만 돌아서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후련한 느낌으로 올라오는 건 아닌데 어쨌건 꾸역꾸역 올라서 지금 이제 21선 이제 추세선에 이제 딱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과 추세 전환을 가늠하는 그 어떤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제 21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21선은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1선을 돌파하면 이제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21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추세가 이제 트렌드가 이제 우상향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간밤에 또 테슬라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힘을 받아서 추세를 딱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수급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정받을 것에 대해서 대한 섹터로 사실 가장 유력한 1순위 후보죠. 왜냐면 시총으로 보나 뭘로 보나 했을 때 2차 전지가 가장.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2차 전지가 밑에 있고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싸냐라고 반문하신 시청자분이 있는데 상대적이에요. 밸류에이션 논리로 2차 전지 솔직히 장부 보면요. 좀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거품이 가득한데 더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수급 논리가 보세요. 지금 반도체도 지금 가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뭘 살려고 왜냐면 반도체 쪽에 그 어마어마한 수급이 어디로 갈라 그래요. 근데 딱 봤는데 그렇다고 뭐 어디 뭐 작은 뭐 이런 섹터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이제 큰 규모의 수급이 가려고 하면 이제 유력한 거는 2차 전지나 이제 바이오, 그다음 뭐 저PBR 뭐 요런 뭐 자동차 뭐 요런 쪽이겠는데 근데 2차 전지가 싸다라는 지금 표현은 그냥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오른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 아직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분 지적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얘가 뭐 PER 뭐 20배야? 뭐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지만 시장의 수급 논리상 그동안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정받아서 빠져나온 수급이 시장을 이탈할 게 아니라면 어디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2차 전지가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시험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추세 전환으로 인식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수급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좀 저의 좀 시대를 예견하나요? 이제 AI 소프트웨어.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 2차 전지랑 똑같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21선에 딱 근접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야 우리 함께 21선을 돌파해 볼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오늘 21선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제 간밤에 MS하고 구글이 지금 시간에서 지금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2차 전지도 테슬라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2차 전지나 소프트웨어가 오늘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인데 최근에 반도체 조정의 어떤 구간에서 소프트웨어가 반등한다는 거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는 엔비디아나 AMD가 약간은 좀 뒤로 처지면서 지금 이제 MS라 구글이 이제 전면에 딱 나서는 이런 상징적인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AI 모멘텀에 대한 논리의 어떤 좀 변화의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보자. 요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10월 저점 부근까지는 이제 빠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도 이전 저점 부근에서 지금 어기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둘 다 2차 전지나 소프트웨어나 이제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날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특징적인 게 제가 지난주에도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랑 뭐 밥도 먹고 하면서 이제 하우스 쪽 좀 이제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소프트웨어 쪽을 사실 거론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 지금 최근 이제 AI 소프트웨어 이제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이제 기관 매수들이 이제 좀 유입이 되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녀석이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에 리포트가 연달아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지금 3만 원 이상으로 상향이 되면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드디어 이제 AI라는 간판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이 연일 쓸어 담는다는 좀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지금 AI라는 간판을 걸고서 지금 실적도 지금 AI 쪽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원래는 당초에 47억인데 96억으로 거기서 2배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AI 전자문서나 이제 클라우드 쪽에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유럽의 그 이제 스페인에 이제 상장하는 이제 기업도 이제 얼마 전에 인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를 또 이제 최근에 매각하면서 그 자금으로 또다시 AI 기업이 인수하겠다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AI 행보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연초에 같이 이제 쌍두마차로 이끌어줬던 이스트 소프트는 요즘 빌빌거려요.
뭐냐면 페르소 라이브라고 AI 휴먼 쪽에서 그 동시동역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반향을 일으키긴 했는데 실체는 있어요. 실적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 저거를 이제 예. 누군가 돈을 내고 막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뭘 좀 사보긴 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되지 했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현재로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올라오니까 이쪽에 지금 수급이 먼저 집중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S나 이제 구글 실적도 보시게 되면 실적 보시면 이제 MS는 클라우드 실적이 30% 늘었고, 구글도 이제 몇 년 동안 클라우드 쪽에서 적자였어요. 이제 MS 따라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번에 클라우드 쪽에서 실적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실적 내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주가의 어떤 지금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좀 이제 압축해가지고 본다고 하면 결국엔 돈 버는 AI 소프트웨어 종목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트 스포츠는 좀 아쉬운 게 주가 오르니까는 뭐 대주주가 지분 매도하고 임직원이 뭐 스톡옵션 행사하는데 주가 올라가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갖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은 물론 나중에 나올 수도 있죠. 뭐 우리 시장에 지금 실적 없어도 실체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 지금 당장 매출 10원도 안 나오는데 그런 애도 올라가는 걸 보면 실체만 있어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얘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이제 뭐 이렇게 대주주 매도 나오고 막 스톡옵션 하니까 이제 오버행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주주들이 욕하죠. 이러면은요. 뭐 언제는 뭐 주주와 함께 하겠다 해놓고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러다가도 궁극적으로는 얘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올라는 가겠지만, 지금 확실히 이제 이런 어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에서 온도차가 나오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에 이제 확실히 집중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어차피 이제 MS 구글이 오늘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모멘텀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압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소프트웨어 쪽이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모멘텀은 많다라고 봐요. 분야가 워낙에 다양하니까. 그런데 전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그냥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막 이 투자를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이걸 핵심 개념이 이겁니다. LML. 초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요걸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때려 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이제 돼가는 단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안이나 유지 보수. 사실 이거 LML 이거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이 관련한 사람하고 얘기해 봤는데, 이 LML 초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하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가속기인 HBM3가 탑재된 H100 이게 하나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게 탑재된 워크스테이션이 한 대 한 7억 정도예요. 아, 비싸네. 근데 그게 한 대 갖고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입을 했다 쳐도요, 그 한 대 한 대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먹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어지간한 그 중소기업들은 도입하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겠죠.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냐면 이걸 이제 전력을 또 이제 이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의 그 변압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겠네. 네, 그 그쵸. 요거가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사옥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예를 들면 네이버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어디 뭐 가산 뭐 디지털밸리에 뭐 몇 층에 있는 이런 쪽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SaaS라는 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건 시간상, 요거는 시간상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어쨌건 요게 그래서 수익 모델로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갈 건데, 지금 그러니까 보안이나 유지 보수들은 필수긴 한데 얘들은 좀 파이가 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장되는 보안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나 시총이나 봤을 때 자잘자잘 하잖아요. 근데 역시 이 구조에서도 그 정도 포션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작 돈 버는 쪽은 지금 당장 클라우드 쪽이고요. 그 조만간에 이제 5월에 MS, 6월에 애플, 7월에 이제 삼성의 빅스비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앱스토어. 앱이죠. AI 앱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돈 버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의 궁극은 뭐냐면 이커머스 쪽이에요. 이커머스 쪽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니까 구글이나 MS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돈을 연일 쏟아붓는 건 지금 당장 클라우드 쪽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확장되는 단계에서 제가 이제 종목들은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이 필터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알토란 같은 것만 좀 갖고 올라가. 알토란 같은 것만. 그러니까 쭉정이 빼고. 왜냐면 요즘에 이제 AI라고 소프트웨어로 올라가는 종목들 딱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SP 소프트라는 종목도 시총이 한 컴에 육박하는데 영업이익 1년에 50억, 60억밖에 안 돼요. 근데 한컴은 지금 500억씩 벌잖아요. 그럼 비교가 되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그럼 한컴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이제 재료가 붙어가지고 좀 올라가는 테마적인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최대한 좀 제거를 하고,
실제 이제 요런 쪽과 요런 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제가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메뉴판 하나 갖고 올 생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대신에 이제 오늘은 이런 개념도만 잡아줬고요. 뭐 당장 해본다면 오늘 한글과 컴퓨터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이스트 소프트도 뭐 이제 끌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아직은 좀 요 정도 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얘들이 올라가려면은 뭐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이버나 아니면 뭐 엠로나 뭐 카카오나 뭐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나 이런 쪽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밀려들면서 그런 종목들이 군집성을 이끌면서 딱 올라가게 되면 걔들이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뭐 연초부터 AI 소프트웨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꼼짝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루하셨겠지만 이제는 좀 그런 이제 시대들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요. 반도체는 좀 쉬지만 AI 쪽에서 반도체는 쉬지만 이제 좀 소프트웨어 차례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좀 요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